이제 현재 세션, 내가 접속해 있는 세션에 할당된 모든 시스템 권한은 세션 프라이빗 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용자만 확인할 수 있는 권한들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특수한 시스템 권한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했던 이제 시스나 시스 오퍼, 시스 DBA나 시스 오퍼를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제 보통 DBA 권한도 할 수 없는 권한들입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기동시키거나 중지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오픈 상태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의 캐릭터 셋을 변경한다든지. 여기에 이제 물론 이제 얼터 데이터베이스 캐릭터 셋이라는 그 명령어가 있기도 있는데, 물론 이거를 실행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미 운영 중이었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절대로 이 명령어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그간 저장해왔던 데이터들을 앞으로 전부 활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미 운영 중이었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명령을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만들거나 이제 삭제하고 뭐 SP 파일, 파라미터 파일, 초기화 파라미터 파일 저희 자주 봤었죠. 이제 그 권한도 사실은 특별한 시스템 권한이었습니다. 제 밑에 있는 이제 뭐 완전 복구, 불완전 복구에 대한 개념은 다다음 주에 있을 강의에서 이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릭트 모드나 아니면 이제 뭐 리드 로그를 아카이브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것도 특별한 시스템 권한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시스 오퍼 권한들은 그랜트 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유저한테 권한을 부여할 수는 있는데 단순히 그걸 부여한 것만으로 권한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권한을 사용하려면 이제 SysDBA 저희가 이제 시스로 접속할 때 많이 사용하죠. SysDBA나 SysOffer가 사실은 어떤 시스템 권한을 명시해준 표현이었다는 것을 이번에 좀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접속했을 때는 이제 본래 자기 유저의 이름이 아니라 시스 또는 퍼블릭. 이거는 퍼블릭이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유저라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전체에 적용이 되는 어떤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how 유저 같은 명령어를 직접 발행을 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유저 이름이 실제 접속한 사용자와는 다릅니다. 네. 시스템 권한, 제 자주 사용하는 시스템 권한을 예로 들면 뭐 얼터 데이터베이스, 뭐 얼터 시스템, 그다음에 create table도 시스템 권한이에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오브젝트 자체의 변경을 가하는 명령어는 이제 시스템 권한입니다. 인덱스도 오브젝트죠. 오브젝트를 만들거나 삭제하거나 바꾸는 것도 시스템 명령어입니다. 이제 유저 생성 명령어도 시스템 명령어입니다. 네. 그리고 오브젝트 권한은 제 말 그대로 오브젝트 안에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는가에 대한 권한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권한이고, 이제 뭐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이제 권한을 주겠죠. 어떤 오브젝트를 직접 지정해서 이제 특정 테이블이나 뷰, 시퀀스 또는 프로시저에 대해서 권한을 주거나 회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DBA 탭 프라이스 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DBA 시스랑 구분이 돼서나 이제 따로 떠올리기 아마 편하실 거예요. 네. 이제 시퀀스에는 셀렉트하고 얼터 권한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각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 작업들이 어떤 오브젝트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헷갈리실 때마다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브젝트 권한을 확인하실 때는 아까 DBA 탭 프라이빗에서 확인하신다고 하셨죠? 네, 역시 한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어떤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유저들이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역시 지금 예시에서는 제가 이제 CDB에서 조회를 해가지고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이따가 플러거블 데이터베이스에서도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그래서 컬럼 이름만 잠깐 이제 좀 이해를 해보자면 그랜티는 어떤 다른 사용자로부터 권한을 받은 사용자, 그다음에 테이블 네임이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테이블 그 자체가 아니라 오브젝트 이름입니다. 이제 그랜터는 이 오브젝트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 사람이 되겠고 꼭 소유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뒷부분에 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프리빌리지는 그 오브젝트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한의 이름. 이제 그랜터블은 이 권한을 받은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에게 이 권한을 다시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이것도 이따가 같이 확인해 볼게요. 네. 이제 위에 권한을 부여하거나 회수하는 과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건데 그 전에 10분 동안 잠시 쉬는 시간 가지고 그 다음부터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방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강의 이어서 마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과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몇 가지 기본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어떤 사용자가 자기가 생성한 오브젝트들에 대해서는 이 오브젝트를 처리하는 다른 시스템 권한에 대해서도 권한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얼터 테이블, 드랍 테이블 뭐 이런 권한을 자동적으로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테이블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다른 권한을 다른 사용자에게 전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권한을 부여할 때 마지막에 뭐 시스템 권한 같은 경우에는 with admin 옵션, 그다음에 오브젝트 권한에 대해서는 with grant 옵션을 이제 적용하게 되면 이 명령어로서 권한을 받은 유저는 자기가 받은 권한을 또 다른 사용자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네. 만약 이 옵션이 없이 권한을 받았다면 다른 사용자한테 권한을 줄 수가 없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권한도 어떤 유저에게 with admin 옵션으로 줄 수 있고, 이제 오브젝트는 권한을 부여할, 그러니까 권한의 대상이 되는 오브젝트를 반드시 이제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on 뒤에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말고는 특별히 다르게 이렇게 뭐 시스템이나 오브젝트 권한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권한을 주는 게. 이제 권한 취소는 리보크문을 사용해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역시 시스템 권한하고 오브젝트 권한 사용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오브젝트 권한은 그냥 이제 역시 오브젝트를 명시한다는 부분만 좀 다를 수 있고, 마지막에 캐스케이드 컨스트레인츠라는 이제 옵션이 있는데 이제 어떤 권한을 제거를 할 때 이 사용자의 권한과 관련된 요소들을 제거를 하고 이 사용자에서 권한을 회수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오브젝트 삭제하셨을 때도 이걸 한번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테이블에서 어떤 테이블의 이제 프라이머리 키를 다른 테이블에서 포린 키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테이블을 삭제를 하고 싶다. 이제 뭐 이때 이제 키 관계를 삭제해주고 나서 캐스케이드 컨스트레인츠 구문을 사용을 해주죠. 그 오브젝트 삭제를 해야 되면. 네. 그런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권한을 취소했을 때 벌어지는 일은 시스템 권한하고 오브젝트 권한이 조금 달라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스템 권한에서 이제 어드민 옵션 이용해가지고 with admin 옵션을 이용해서 권한을 부여했을 때 역시 with admin 옵션으로 권한을 받은 다른 사용자는 또 다른 사용자에게 with admin으로 권한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 표현은 오라클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다룰 수 있는 어떤 권한들, 뭐 얼터 데이터베이스나 오픈 마운트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예시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 권한은 여러 명의 사용자에게 나눠 가질 수 있어요. 다만 처음에 이제 이 권한을 받았던 유저한테서 이 권한을 회수를 하게 되면 다른 유저들의 권한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저만 권한이 취소가 돼요. 네. 그래서 나머지 두 유저들은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이 권한을 갖고 시스템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는 쉽게 따라 해보실 수 있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이 예제를 진행을 하면서 유저를 미리 만들었어요. 네. 네, 지금 플러거블 데이터베이스 안으로 잘 들어왔고 여기서 유저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단, 이제 이런 예시를 할 때는 이 유저가 어떤 오브젝트를 처음에 권한을 인계하는 유저가 이제 오브젝트의 주인이어야 하죠. 어떤 유저가 오브젝트를 가질 수 있으려면 어, 자기가 확보할 수 있는, 자기가 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테이블 스페이스가 지정돼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특별히 첫 번째 유저한테 테이블 스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네. 로그인 잠깐 넣어주시고 지금 유저가 이제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저는 이제 1번 유저한테 로그인하기 전에 현재 커넥트 그래서 크리에이 세션이라는 권한이 포함된 다른 롤을 줘볼게요. 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할 건데 저기서 커넥트라고 표시된 부분도 사실은 롤입니다. 여러 권한이 이제 합쳐진 롤이에요. 그 세션 연결과 관련된 시스템 권한들이 합쳐져서 만든 롤입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with 어디는 옵션 이렇게 되면 네, 성공적으로 이제 권한 부여가 됐고 이제 현재 플러거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세션에서 어떤 유저로 이제 접속을 할 때에도 이 유저가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히 이제 유저가 접속하고 싶은 데이터베이스를 반드시 이제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보셨던 것처럼 이제 계정 정보랑 이 계정이 접속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정보 같이 입력을 해줬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외부에서 접속을 할 때에도 컨테이너 베이스의 서비스 네임을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었던 거고 여기서 또 다른 유저한테 권한을 줘볼게요. 네. 그 다음 다시 똑같은 명령어를 날려주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유저한테까지 이제 권한을 준 걸 확인을 해봤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접속이 되는지만 확인을 해보고 네, 접속 잘 되죠. 이렇게 하고 나서 아, 네네. 하고 나서
두 번째 유저의 권한만 한번 회수를 해보겠습니다. 시스 계정으로 이제 시스 권한을 갖고 접속을 할 때는 꼭 뒤에 그 시스 DBA 권한은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나서 로크 커넥트 인스턴스 이지스 하게 되면 권한을 나중에 받은 이지스 3번 유저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프리테이블 명령어도 먹어요. 리소스에 그 권한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스템 권한은 이제 연쇄적으로 이제 권한을 줬다고 해서 중간에 있는 유저한테서 권한을 회수해도 나머지 그 유저들한테서 권한이 유지된다는 거 확인을 해보셨고, 근데 오브젝트 권한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 어떤 유저가 자기 스키마에 존재하는 어떤 오브젝트에 대해서 어떤 유저한테 권한을 줄 수 있는 옵션과 함께 오브젝트를 다룰 수 있는 권한을 함께 줬을 때 이렇게 순서대로 권한을 줄 수 있겠죠. 네. 다만 권한을 한번 회수를 했으면 이후에 이제 이 권한을 물려받은 다른 유저들도 권한이 전부 다 취소가 됩니다. 오브젝트 권한은 그렇게 돼요. 네. 이제 연쇄적으로 권한이 취소가 됩니다. 음, 음. 자, 지금 소리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어, 혹시 지금 소리 잘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장종원님. 네. 네, 다시 화면 공유하고 시작할게요. 음, 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오브젝트 권한은 연쇄적으로 권한이 취소가 됩니다. 그 권한을 부여받은 순서에 따라서. 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아무 테이블이나 어, 만든 다음에 해봐. 음, 페이지. 음, 이렇게 해볼까요? 테이블. 아이고. 음, 네. 그다음에 이렇게 인서트 이지스 1번한테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리드 그랜트 옵션
어, 음, 잠시만요. 네. 음, 일반 유저가 생성한 오브젝트에 대해서 병력을 받는 거 같네요. 이지스 1번 유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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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음, 있는 걸 필요한 거. 음, 이게 어디 나오신 거지? 잠시만요. 아, 제가 중요하게 말해놓고 실수를 했습니다. 네. 이제 오브젝트 이름을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오브젝트 이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고 권한을 줘야 합니다. 네. 음, 음, 음. 아, 아,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권한 회수, 제 시스템 권한 회수 예시를 하면서 이지스 이번에 그 접속 권한을 제가 없애버렸습니다. 다시. 네,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다른 소유자의 오브젝트를 조회를 할 때는 반드시 그 소유자의 이름을 오브젝트 앞에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테스트 1이라는 탭의 이름 앞에 소유자를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정확히는 스키마의 이름을 명시를 해주는 겁니다. 네. 여기다가 insert into insert into 뭐랄까요? values 원이죠. 다시 네, 그러면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삽입된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지스1이 소유한 테스트 테이블을 이지스 3번 유저한테 권한을 주고 이지스 1을 네. 그래서 뭐지? 여기서도 테이블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죠. 네. 지금은 3번 유저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다시 1번 유저로 돌아와서 리보크를 한번 해볼게요. 리보크. 자, 셀렉트 킥스 원고 원 이지스 투 이드 이드 constraints 를 해주시면 제 권한을 회수했다는 이제 화면이 출력이 되는데 이때 다시 접속을 하셔서 이지스 테스트 1 하게 되면 권한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알림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연쇄적으로 지금 권한이 없어진 겁니다. 네. 오브젝트 권한은 이제 부여하고 회수할 때 이런 식으로 부여와 회수가 이루어집니다. 자, 다시 이제 권한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사용자가 오브젝트에 대한 권한을 다른 사용자나 롤에 부여하려면 해당 오브젝트를 자기가 처음부터 만들고 소유를 했던지 아니면은 다른 소유자로부터 그 권한을 양도받았던지 뭐 이런 상황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소유자는 이 오브젝트에 대한 모든 권한을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안에 있는 그러니까 한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다른 사용자나 롤에 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롤은 이제 권한의 묶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확보한 권한의 개수가 이제 늘어나는 겁니다. 롤도. 근데 대신 그 자체가 이제 다른 사용자한테 부여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소유자는 자기가 소유한 오브젝트에 대한 모든 오브젝트 권한을 자동으로 갖게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오브젝트에 대한 권한을 이제 알아보고 싶을 때 이제 소용자를 명시해서 오브젝트를 조회하는 거를 이제 권장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 이제 권한은 양도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권한이 없는 작업을 수행할 때 아까처럼 권한이 없다는 이제 오류 내용이 뜨던지 아니면은 현재 이 데이터베이스에 그런 오브젝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알림이 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작업을 할 때 이런 오브젝트가 없어서 작업을 못하겠다 이렇게 바로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이 동일한 이름의 오브젝트에 대해서 내가 권한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권한은 시스템 권한은 DBA sys privacy 또는 유저 sys privacy에서 조회를 해볼 수 있는데 DBA는 데이터베이스 전체 사용자에게 부여된 시스템 권한을 보여주고 유저는 이제 사용자에게 부여된 현재 사용자에게 부여된 이제 권한의 종류들을 보여줍니다.
오브젝트도 동일합니다. DBA 탭 프라이블스에서 데이터베이스 전체 오브젝트에 대한 어떤 사용자가 갖고 있는 권한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이제 이제 유저 탭 프라이블스에서 뒤에 RECD, 메이드, 이런 뷰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사용자 오브젝트에 대해 부여된 오브젝트 권한 또는 어떤 오브젝트의 어떤 열에 대해 부여된 권한, 이렇게 같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DBA core privacy라고 하면은 유저 core privacy도 나와 있죠. 유저 core privacy RECD에서,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사용자 오브젝트에 보다 더 제한된 권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콜은 탭에 좀 더 제한된 영역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롤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제 롤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권한을 모아놓은 세트로 이제 한 번에 여러 개의 권한을 어떤 유저에게 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롤에게 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제 장점은 권한을 한 번에 부여할 수 있다. 일일이 부여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권한 묶음을 구분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롤의 정보 또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백업하는 것처럼 롤 정보를 이제 백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롤을 어떤 권한을 가지고 구성을 했는지에 대한 스크립트를 남겨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데이터베이스를 복구할 때 그 스크립트를 그냥 돌려주시기만 하면 내가 평소에 구분하고 사용했던 권한 묶음들을 바로 이용하실 수 있겠죠. 그 부분은 이제 미리 스크립트로 만들어 놓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롤에다가 다시 롤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도 부여할 수 있는데 롤에다가 롤을 부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권한을 되게 작은 단위부터 굵직굵직한 단위까지 이제 구분해서 계층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이제 임금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임금 정보를 다룰 수 있는 권한들이 여러 개가 있고, 어떤 증빙 서류들을 다룰 수 있는 이제 권한도 여러 개가 있고, 이것들을 처음에 한번 묶어서 임금, 증빙 서류, 이런 이제 업무 단위의 롤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각자 이제 사용자들이 있는 어떤 직원들이 있는 또 부서가 가질 수 있는 롤은 이것들을 포함해서 다른 롤들을 여러 개를 가져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팀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최종적으로 그 권한을 가진 사용자 계정으로 어떤 데이터 변경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게 롤에 롤을 부여하고 그 롤을 어떤 사용자한테 부여하게 되는 그런 계층적인 구조를 만들게 된 가장 구체적인 예시인 것 같아요. 네. 그 롤도 이제 권한처럼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롤도 뷰가 따로 존재해요. 네. 이제 시스템 롤, 시스템 권한을 이제 뭉쳐서 만든 시스템 롤들은 롤 시스 프라이빗에서 이제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에 대한 권한들을 뭉쳐서 만든 롤들은 롤 탭 프라이빗 뷰에서 조회를 해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어떤 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롤이 어떤 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은 뷰에서 이제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베이스에서 또는 현재 유저가 이제 어떤 롤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네, DBA 롤즈 조회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아까 봤던 표현들이 다 나올 거예요. 네. 롤에 붙은 번호, 이제 롤을 사용할 때 예를 들면 패스워드는 아까 보셨다시피 그러니까 DBA 권한, as sys DBA 권한을 받은 어떤 유저가 권한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었죠. 그럴 때 롤을 비밀번호로 이제 인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롤을 활성화시킬 때 그 유저를 접속을 하고 나서 set 롤이라는 명령어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현재 부여받은 롤을 전부 다 활성화를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별도의 비밀번호 인증 방식을 거쳐서 그 롤을 활성화할 수 있어요. 네. 그 롤에 부여된 롤 또는 사용자에 대해 부여된 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부여가 된 모든 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싶으면 DBA 롤 프라이빗 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롤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한 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예를 들면은 처음에 이 권한을 준 롤이 누구냐, 뭐 이런 거는 조회를 해볼 수 없겠죠. 네. 자, 현재 세션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롤이 뭔지 알고 싶으면 세션 롤스 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건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또 현재 이지스 3번 유저인데, 지금 롤 뷰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오네요. 자기가 받은 권한만 나옵니다. 권한이 있으니까 나오네요. 네. 이제 커넥트 리소스라고, 그러니까 이제 커넥트하고 리소스가 이제 롤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롤이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도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자, 이게 롤 포인트예요. 네, 롤 그러면은 원래는 없다고 될 텐데, 권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음, 하고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이 롤을 가지고 있는 유저 또는 이 롤에 포함된 이 롤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소유하고 있는 유저들을 다 같이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예를 들면 이 롤은 지금 저희가 시스템 롤인 거를 알고 있으니까 커넥트 롤에 어떤 권한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음, 지금 이 롤에 커넥트 뭐 set 컨테이너 아니죠. 커넥트에 set 컨테이너 create session 권한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 여기는 다시 이 어떤 유저 우리가 이제 유저를 만들 때 줬었던 다른 롤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런 객체 생성 전반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강의를 유저 생성부터 이제 권한이나 롤 부여 또는 그 권한이나 롤에 대한 정보를 조회해보는 것까지 간단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오늘 강의에서 좀 헷갈리거나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음. 네, 오늘 없으시면 오늘 마침 이제 월드컵이기도 하고 오늘 한국전을 한다고 하니까 수업을 약간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들 이제 모두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이제 오라클 네트워크 어드민 수업을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